자,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그 주말 사이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터졌던 이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감 이야기를 좀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워낙 중동 지역에서의 뭐 사업 경험이라든지 지금도 중동에 계신 분들하고 친구로 계속 지내고 계시죠? 예, 일요일에 조금 애먹었습니다.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이란 친구들은 전부 미국한테 복수한다 그러고, 네네. 아랍 친구들은 잘 죽었다 그러고, 이거 참 중간에 끼어서 애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공습 사건으로 이제 군부 실세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부터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일에 방송하고 나가지고 오전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네.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거기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거든요. 그때 이제 이란에서 이라크 쪽으로 해서 이 솔라이마니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네네. 왔는데 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옮겨갈 이제 거기에서 공항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네. 자동차째로 해서 전부 요인들이 폭사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사망 공식 확인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손가락에 반지 보고서 확인했거든요. 그 시신이 없었어요. 혈체가 네네. 없어가지고 네. 손가락에 반지 있는 거 보고서 그거 보고서 이제 공식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신 수습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까심 술라이마니 사령관이 사실은 그 이란에서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이죠. 네.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저 소장이라고는 돼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이란에서는 일단 거의 종교가 제일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아야톨라 하메네이하고 최측근으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 파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이 인물의 예. 이란 내의 어떤 평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건 어때요? 거의 뭐 이게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단 시아파 무슬림 중에서도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로 전공이 높아요. 네네. 첫째로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해서 일단 20대에 사단장 했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전략적인 식견이 있던 사람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순니파 테러리스트 알카이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IS 네네. 같은 이런 애들을 이제 때려잡는데도 굉장히 앞섰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미국하고도 협조를 이래저래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어떻게든 뭐라 그럴까 미국하고의 어떤 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란 네,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사건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더 고립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끈이 될 수도 있는 이 인물을 미국에서 공습으로 피살을 했습니다. 사살을 했어요. 그러면 네. 도대체 왜 이 인물이 사살됐을까? 그간의 어떤 사건 일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제가 하나 간단하게 표를 네네. 일단 만들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 12월 27일부터 해가지고서 일어난 걸 보시면 카테이브 히즈볼라 그래서 이제 KH라고 제가 금년에 말씀드렸던 민병대가 있거든요. 네네. 시아파 민병대인데 얘들이 키르쿠크에 있는 캠프 레니게이드에 있는 K1 기지 증설을 하는데 네. 거기를 로켓포로 공격을 해가지고 건설업자가 한 명 컨트랙터가 사망을 했어요. 그게 12월 27일이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틀 뒤에 이제 미군이 이 KH 거기에 기지에 대해서 공습을 때려가지고 2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네. 금요일에. 그게 29일에 발표가 된 거고, 그다음 31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라크의 미 대사관에 이제 KH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민병대들이 시아파 민병대들이 가서 습격 사건을 벌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가 1월 2일에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자마자 바로 미국이 승인을 내려가지고 이 이제 까슴 술라이마니 장군을 네. 바로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사시켜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생은 네.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인을 죽였고 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그 시아파 민병대를 공습을 했고 네. 그에 대한 또 한 번의 보복으로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을 그 민병대가 가서 공격을 또 했고 네. 이번에는 이 사령관 솔레이마니 네. 사령관을 사살을 했고 네. 이렇게 자꾸 오고 가면서 보복전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 대사관 사건에서 네. 그 그린존에 있었던 대사관에 미국 그 대사관에 이제 민병대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거기 또 호위한 애들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라크 국회에서 우선 미군을 다 내보내기로 한 그런 그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이라크 내에 있는 그 민심이 미군에 대해서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으로 봤을 때 이 미군이 더 있으면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가도 좀 영향을 받고 뭐 주가도 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저희가 네.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접한 인물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는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굉장히 입지전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란 이라크 전 때 80년대에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에 입대했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사단장까지 올라가서 20대에 와, 네. 그랬다가 이제 97년에서 98년도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꾸두스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라고 이란 정규군 말고 이제 또 별도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최고사령관직을 하려 그랬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고사하고 내려오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해외 작전을 하는 꾸두스를 가지고 그 쿠두스군의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알카에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간에 있는 뭐 이런 여러 탈리반 같은 애들 이런 네네. 애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마약 루트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알카에다 기지 격파하는데 미국하고 공조해서 가고 이런 사실은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 붙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제 그 핵 프로그램을 다시 재추진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 몰래 네네. 실제로 추진을 해가지고 간 그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제일 크게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게 그동안에 그림자 사령관이라고 해서 이제 샤도 커맨더라고 불렸는데 네.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 몰랐던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탈레반을 격퇴하는 데에도 공을 세운 인물이고 IS를 격퇴하는 데에도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잖아요. 네. 도움이 될 만한 인물로 판단을 했다면 이런 판단을 안 내렸을 텐데 미국 측에서 이 인물을 콕 집어서 폭격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우선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시아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순니였던 네. 알카에다라든가 IS들을 네. 토벌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것이지 굳이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서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첫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이라크의 그 북부 유전을 이제 계속 그 뭐라 그럴까 굳게 시큐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란은 이란대로 이제 시아파 세력을 자꾸 늘리려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은 시아파의 그 국민동원군 이라는 애들이 이라크에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 40여 개 정도의 민병대가 합쳐져 있는 건데 네. 그럼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의 그 대다수가 시아파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괜히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해외 작전 사령관이니까 네. 여기서 있으면서 이라크 민병대들을 자꾸 쑤시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미군들 작전하는데 굉장히 성가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다 핵 개발 프로그램에도 너무 깊게 관여돼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난 금요일 상황을 떠올리면서 유가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게 지난 네.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었어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라크 민병대가 미국 대사관을 피습했던 거기까지만 나왔던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라크 대사관은 이라크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라크 북부 지역과는 네. 거리가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는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유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솔레이마니 장군이 폭격되자마자 사살되자마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술레이마니 장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란의 그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쉽게 해서 국방부 장관이 폭탄 맞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딱 그 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이제 전쟁하자 이거지, 이제 이렇게 이란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국장으로 해서 3일장 지시해 놓은 상태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최고 수준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동원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안정이 이제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바이유 공급 지역에서 이제 그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네네. 그 기름들이 잘못하면 유조선 피습 같은 게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흔들리는 거죠. 아,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는 유가가 급등했던 것. 네. 어제 새벽에 나왔던 그 이란 측에서 핵 농축 프로그램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거야라고 밝혔던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그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뒤로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원래 이란도. 네네. 이란 이제 사실은 제재를 맥시멈 페널티로 주는 나라들,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 네네. 이 시리아도 가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네. 이번 일 때문에 아마 이란은 더 이제 핵 개발로 더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사실 의도하고 좀 다르게 이 솔레이마니 장군 이 폭사 사건은 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노렸던 의도가 세 가지였는데, 네. 첫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북한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핵 개발이라든가 이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의미로 일단 이거를 터뜨렸다고 보는 게 있고, 첫째가. 계속 핵 개발을 하면 이런 식의 네. 우리는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 네, 그게 네.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란에 대해서 핵 포기하고 확실한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솔레이마니 장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없어져야 사실은 이거를 그게 이제 이란하고 협상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였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익에도 이 솔레이마니 장군은 굉장히 방해가 된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제거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란에서 핵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농축이 재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은 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국제 시장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의 그 파장이 사실 네. 가늠키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이달 중순이나 한 하반기까지는 좀 시끄러울 걸로 보이고, 특히 네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는 게 그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일본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 이제 한 발 뺐거든요. 호위함 한 척만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한 발 빼버렸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에 있는 지역 교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설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의 안전도 이제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요. 위험해지는 상황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한테도 이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란산 석유를 앞으로 더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활 유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교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감이 너무나도 커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국제 유가가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꽤 많이 올랐고,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한 9월쯤이었었죠. 네. 그 사우디의 원유 생산 시설에 피격이 있었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유가가 한번 그 피크를 치더니 네. 바로 이제 고꾸라져서 이제 자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번에
이번엔 좀 더 유가가 더 올라갈 걸로 보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든가 약간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WTI 2월물 같은 경우 64불 08달러까지 8센트까지 올라갔다가 네. 63달러 5센트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오전 되고 나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65불 박스권을 깰 확률이 있습니다. WTI 경우는. 일단 브렌트유도 역시 지금 거의 69불대까지 올라갔었다가 네네. 70불대를 찍을 뻔하다가 이제 내려왔었는데 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유가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럼 이제 현재 정해놨던 박스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분명히 깨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전체적인 유가들이 2달러에서 2달러 50센트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네. 한 틱이 10달러인 걸로 봤을 때 이게 하루 만에 거의 2,000에서 2,500불 달러 정도의 그 갭이 그만큼 생긴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 당시에 이 유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이제 앞으로 더 큰 상승세가 약간은 이제 최소한 이달 하반기까지는 지속이 네네. 될 걸로 봐야 된다고 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중동발 리스크,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잠깐 단발에 그쳤던 그런 중동발 리스크와는 약간 지금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의 상승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사실 제가 볼 때 네. 이거는 사우디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대형 유전 가와르 같은 데가 피격받은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또 이 분과 정리해드릴 겁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